톰 메리먼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202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도로변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메리언은 엔시니타스에 있는 나비 보호 비영리 단체인 버터플라이 팜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과 64세 나이에 생을 마감해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잔크스의 어머니는 딸이 14살 때 톰 메리언이라는 남성과 재혼했는데,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때문에 얼마 지내지 못하고 다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메리먼과 이혼 후에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2020년 4월 미국은 한참 코로나의 여파로 이웃 간의 왕래를 꺼리며 경계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 잔크스를 데리고 솔리나 비치의 바다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녀들이 이사한 집은 바로 메리먼의 옆집이었습니다. 메리먼이라는 남성은 당시 64세였는데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모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으나 그녀들은 메리먼의 식사에 응하지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메리먼은 그녀들과 왕래만 적었지 가족처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메리먼은 평소에 잔크스를 딸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아주 잘 대해주었고, 그녀도 메리먼을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사다리를 놓고 수리를 하고 있던 그가 추락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15일에 캘리포니아 엔시니타스에 있는 스크립스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마친 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추락으로 인한 골절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어 심장과 간 검사를 같이 해보자는 의사의 소견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자 어머니는 딸에게 아버지 집이 비어 있으니 집안에 먼지가 쌓일 것이고 음식물에 곰팡이가 필 것이 뻔하니 청소를 해야겠다며 잔크스에게 청소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오후 그녀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메리먼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청소하던 중 컴퓨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컴퓨터 책상으로 장소를 옮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컴퓨터는 키보드를 건드리자 갑자기 절전 모드가 실행되며 컴퓨터 모니터가 켜졌는데 예상치 못한 야한 사진이 올라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여성의 가슴을 확대한 장면이 나와 있었는데 그녀는 양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해 그냥 비밀로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사진을 보고 있던 그녀는 사진 속의 여성 가슴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 모니터 쪽으로 다가가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진이 자신의 가슴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혹시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사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익숙한 이름의 폴더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 장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슴 사진뿐만 아니라
음란한 부위를 찍은 사진도 다수 있었고 샤워하는 모습, 잠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잔크스는 자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오고 어지러워져 서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폴더 이름에 잔크스라고 명확히 써 있는 것도 구역질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아버지가 자신의 이런 신체 부위 사진을 찍을 수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 사진들이 수년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사진 촬영을 허락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진들이 어떻게 양아버지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던 중 그대로 멈추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범행을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잔크스가 글을 올리자마자 알란 로치라는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받자마자 갑자기 겁이 나 알란 로치라는 사람과 메시지를 끊어버렸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샌디에이고 보안관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덤 시플리악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자신이 잔크스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녀가 양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제보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남성이 신고 전화를 해오자 혹시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잔크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시체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페이스북에 구인 광고를 올려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혹시 신고 전화를 한 당사자가 시신을 옮기는데 도와주었냐고 묻자 그는 그저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그 뒤로는 만난 적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메리먼의 집으로 출동했고 잔크스의 행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때마침 잔크스는 SUV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그녀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재빨리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먼의 집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 1월 2일 오전 7시에 영장을 발부받아 잔크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도로를 순찰하던 순찰차가 도로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시신을 감추기 위해 종이박스와 쓰레기들을 올려놓았습니다. 2021년 1월 2일 오전 7시 경찰은 잔크스를 양아버지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 경찰은 메리먼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잔크스의 집과 차를 수색하던 중 그녀의 SUV 차 내부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차 속에는 범행에 사용했던 수건과 장갑, 나일론 밧줄 등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2020년 12월 30일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CCTV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메리먼을 태운 후 근처 쇼핑몰에 들려 나일론 로프와 장갑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들을 순서대로 구매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나일론 로프를 가지고 차 속에서
양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실에서 그녀의 핸드폰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문자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2020년 12월 31일에 병원에서 메리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알론 로치에게 방금 그에게 엄청난 수면제를 먹였어요 라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22년 12월 21일 그녀를 기소했는데 잔크스는 법원에서 자신은 양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으며 2021년 1월 1일 오전에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타보니 양아버지가 뒷좌석에 죽어 있었다며 양아버지의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5년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잔크스는 법정에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부적합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강압에 의한 진술을 강요했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양아버지 메리먼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